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막힐 수 있다는 얘기, 남 얘기처럼 들리시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힌 뒤에 움직이려 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차단이 한 번 더 깊게 들어오면 로그인 화면에서 멈추거나 출금 버튼 앞에서 로딩만 도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돈인데도 손이 안 닿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어들이려는 겁니다. 자산은 될 때 옮겨야지 막힌 다음엔 옮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고 업데이트까지 차단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힌다는 건 단순히 귀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보안 패치도 끊기고 기능 오류도 방치될 수 있어서 접속이 되는 날에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다가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앱이 있든 웹이 있든 접근 경로가 점점 좁아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전에 손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순 이슈가 아니라 구조적인 압박으로 보셔야 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이 이미 깔려 있으면 당분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깔려는 순간 설치 자체가 막혀 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용자분들도 결국은 우회 접속이나 자산 이동 같은 대처가 필요해집니다. 앱이 막히면 VPN 같은 우회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직접적으로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렵고 나중엔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어서 시작 자체가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첫 번째 이유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인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바스프 신고가 없으면 국내 기준에서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고 그 결과 앱 유통이나 접근 경로에 제재가 붙기 쉬워집니다. 지금 흐름이 바로 그 방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가 막히고 업데이트도 막힙니다. 한번 막히면 다음 버전으로 갈 길이 끊기니 시간이 지날수록 앱은 점점 취약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세금 이슈가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조치가 강해졌다는 시각입니다. 자, 이제 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돌아가더라도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건 거래소 사정과 분리해서 내 자산을 내가 쥐는 겁니다. 접속이 흔들려도 자산은 그대로 내 손안에 남습니다. 출금할 때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받는 지갑 주소를 복사한 뒤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액으로 테스트 송금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선택을 틀리면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내는 쪽과 받는 쪽 네트워크가 정확히 같은지 수수료와 처리 시간을 같이 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 인증도 미리 점검하세요. 인증 앱, 이메일, 백업 코드가 정상인지 확인해두면 갑자기 출금이 막히는 불상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다른 거래소로 자산을 옮겨서 거래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 경우도 핵심은 지금 미리 계정을 만들어 경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옮길 거래소를 정했다면 입금 주소를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 바이낸스에서 출금하시면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막힌 뒤에 계정 만들면 손이 더 급해집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막힌 상황이라 더더욱 다른 거래소 쪽으로 먼저 길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웹 접속까지 제한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우회 접속 방법도 있습니다. VPN을 켜서 접속 경로를 바꾸는 방식이죠.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니 장기 해결책으로 믿기엔 부담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를 쓰면 되지 않냐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 선물 단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비용과 제약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곳을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동이 몰리는 곳들입니다. 이 5곳은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처음 옮기시는 분들이 막히지 않게 진입 난이도부터 낮춘 곳들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저렴한 곳들로 추려두었습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결국 실력처럼 누적되니 이 부분이 무시가 안 됩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동이라면 혜택까지 택다시는지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5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동 순서와 특징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해뒀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퓨처스 단타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방향만 맞춰서는 부족하고 진입 타이밍이 결과를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간단히 잡겠습니다. 개념이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 숏 포지션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롱이든 숏이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롱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그럼 언제 롱이 유리한지 초보자 기준으로 바로 보이는 신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계단처럼 위로 이동하는지 그 구조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장면일 수 있고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뜻합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는 제목만 보지 마시고 나온 뒤에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반응이 진짜일 때만 롱 근거가 됩니다. 이제 숏입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숏이 유리한 신호도 똑같이 차트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우선 하락 추세일 경우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이 유리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을 키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숏 포지션에 유리한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조 지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SI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무리한 추격보다 반응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 잘 파악하게 해줍니다. 시장에 힘이 붙는지 빠지는지,
움직임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 읽기 쉬워집니다. 결국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을 높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 신호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진입하면 매매가 훨씬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와 함께 정말 유용한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동이 필요한 시기에는 그 정보가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주셔서